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황희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을 만나서 나트륨 함량에 따른 등급 표시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나트륨 함량에 따른 등급 표시제가 어떤 법안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설명을 드리자면 나트륨의 이제 성분이 식품군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햄류, 치즈류, 간장, 된장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그 같은 식품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많은 것과 중간인 것과 저나트륨인 것을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고나트륨인 경우는 원형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고나트륨으로 표기를 하고 중간 정도의 나트륨은 노란색의 원형에 중간 나트륨이라 표기를 하고 저나트륨인 경우는 초록색 원형에 저나트륨이라고 표기를 하면 소비자는 같은 된장에서도 알기 쉽게 알아보고 이제 고나트륨, 중간 나트륨, 저나트륨 성분을 가진 장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업계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이제 업계의 방침에 따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짠맛에 길들여져 있는 소비자가 건강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또 업계도 이왕이면 건강에 좋은 또 입맛에 맞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예. 나트륨 등급 표시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 좀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해서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가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실제 규제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류, 치즈류, 햄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짠 음식들이잖아요. 근데 그간에 그 아동용 기호식품에 자율적으로 나트륨의 함량을 표시하고 일일 섭취량 중에 몇 %에 해당하는 성분인가를 표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는 무조건 적색으로 표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고나트륨으로. 근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나트륨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장류 중에도 중간 정도 적절한 수준이 어느 거냐라는 것을 식약처와 학계와 업계, 소비자들이 다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통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나트륨 수준. 상대적으로 같은 장류 중에도 중간 나트륨을 기준으로 그보다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고나트륨, 또 건강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저나트륨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저나트륨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간 나트륨, 고나트륨, 저나트륨의 기준을 식품군마다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서 그 업계가 세 가지 중에 업계의 방향과 맞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세 가지 제품을 다 내놓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적절한 걸 취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업계는 업계의 방침대로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취지는 나트륨의 짠맛에 길들여져 있는 국민의 입맛을 나트륨을 낮추면서도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는 거니까 결국은 방안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무리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학계와 업계와 또 소비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적절한 입맛을 찾으면서도 덜 짜게 먹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나트륨을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식약처가 지난 2011년도에는 나트륨 운동본부를 발족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번에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되면서
식품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불량식품, 유해식품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슈를 덜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불량식품이나 유해식품은 한 번 섭취하고 말 수도 있는 거지만, 나트륨이 들어간 식품이라는 것은 일생 동안 먹는 것이기 때문에 반짝 이슈보다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름대로 꾸준한 활동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캠페인 활동도 있지만, 교육부와 함께 급식에 있어서 저나트륨을 하도록 한다든지, 국방부와 해서 군인들이 단체 급식에서 저나트륨 식단을 짜도록 한다든지, 또 이제 앞으로 보건소나 여러 단체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도 저나트륨을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저나트륨을 위한 권고, 홍보,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법안을 통해서 의무화해서 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2000mg을 섭취하는 정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몇십 년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898mg으로 권고사항보다 2.5배인데요. 핀란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저감화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저감화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공감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통과됐을 때 실제 의무화하기까지 업계나 소비자 업계나 학계와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는 소요된다라고 하셔서 저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의원님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다루실 안건이나 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어떤 한 안건이라기보다 제가 입법이나 제도 개선할 때 항상 신경을 쓰는 것은 이 법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서 이 제정한 만큼의 정말 효과가 있느냐, 현장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 다음에 국민의 권익에,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 반영해야 될 것은 변함없는 가치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생명과 건강에 관한 것이고요. 또 환경에 관한 것이고, 또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생명과 인권, 환경 뭐 이런 것에 관한 것을 다룰 예정이고요. 또 이 저나트륨 법안도 결국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계의 규제가 되는 것을 저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잠시 불편하고 잠시 힘들어도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업계와도 저도 협의를 할 것이고, 이 법이 통과돼서 또 저나트륨을 통해서 국민이 건강해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